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만들어갈 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와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대불산단에서 4천여 명이 직장을 떠나면서 지역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주력 산업의 부진 때문에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조선업종이 중심이 된 대불산단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서만 지금까지 상시 고용인원 4,400명이 직장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사실상 휴업 중인 대불산단의 한 철강업체.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급락하면서 건설용 철강제로 업종을 바꿨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올해 초 직원의 3분의 2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수기도 없고 직원들 본국도 못 틀 형편이 돼서 이렇게 가동을 중단하고. 선박 블록을 제작하던 이 공장도 최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청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 이 같은 이유로 대불산단에서만 7곳이 휴업 또는 폐업했습니다. 금년도에 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가 49척이었고 17년 건조 계획이 32척으로 협력사 배당 작업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산업권 조선업계 종사자는 모두 4,458명.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곳 대불산단의 상시 고용 인원도 1년 전에 비해 18.1% 줄었습니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도급 파견 인력을 감안하면 대불산단에서만 6,000명 이상 떠났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근로자들이 떠난 지역 경기도 엉망입니다. 문을 닫는 음식점이 줄을 잇고 남은 식당들 역시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하소연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보통 한 400명 정도 먹었어요, 여기서요. 300명에서. 근데 한 지금 3년 정도 지금 전부에서 한 150명도 안 먹어요. 대불 주거단지의 이른바 원룸촌입니다. 작년만 해도 빈방을 찾기 힘들었던 이곳은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금은 빈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없애고 월 임대료도 30%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좀 한 20-30% 빈 데도 있고요. 기본 50% 빈 데도 좀 있고.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는 합법 체류자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저 외국 물건만 하는데 반 이상 떨어져요, 반 이상. 조선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도 있지만 건조 물량이 늘지 않을 경우 떠나는 근로자는 더욱 늘 수밖에 없어 대불산단의 위기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와 전남 주력 사업 부진의 여파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의 수출액은 314억 1,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고 수입은 193억 9,300만 달러로 21% 줄었습니다.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커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폭은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품목별 수출액은 선박이 작년보다 68% 줄었고 석유와 가전도 20% 넘게 줄었습니다. 연일 안개가 말썽입니다. 밤부터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곡성, 담양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광주가 130m, 영광이 60m, 나주가 80m로 가시거리가 300m가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출근길 안개는 켜시고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큽니다. 광주가 1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평년보다 따뜻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3도, 화순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영암이 24도, 장흥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4도, 보성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혈관 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로봇이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서도 유망하다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먼지 크기의 작은 로봇이 혈관 속에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장 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진단하고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일도 초소형 로봇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몇 밀리미터 혹은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로봇이 의료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나 의료 로봇은 이제 절개를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나노 로봇은 절개를 안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커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과 임상실험, 기술 이전 등을 담당할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광주 연구개발 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Medical nanorobotics, just in drug delivery, could save one human life every 5 seconds around the world. So that translates into millions of people per year. 의료 혁명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이 100세 시대 건강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차세대 특화 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포켓몬고 열풍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 실감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그림 속 공룡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자 공룡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화순 운주사 탑에서는 설화 속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증강현실을 통해 사실감과 입체감이 더해진 겁니다. 롤러코스터 가상현실 기기에서는 실제로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을 체감합니다. 제가 놀이기구 잘 타서 좀 안 잡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막 장기 쏠림 현상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실감 미디어 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초기지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장비나 인력,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 특히 이제 문화, 관광,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실감 미디어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는 360도 카메라와 3D 프린터 등 130여 점의 고가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해 업체들의 기술 고도화를 돕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의 그 고급 기술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가의 장비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감 미디어는 방송이나 영화, 게임 등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나 디스플레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 그러면 실감 미디어 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신대 허기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감 미디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좀 생소하고 어려우시죠. 저희도 실감 미디어를 실감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만화책을 더 좋아하고 만화보다는 TV에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책으로는 실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상상되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가상에서 현실 속에서 느끼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가상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실감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감 미디어 지원센터는 산업지원센터는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와 같은 상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최첨단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첨단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기술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없어서 지원을 못하거나 실제 그 일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박사 인력을 한 30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에 해당되는 것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업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입주 공간에서 고가의 장비와 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청자의 학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광주 전남의 실감 미디어 산업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겠네요. 네, 이제 실감 미디어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태동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오큘러스라는 그 전문적인 실감 미디어 회사를 저희 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실제로 MLA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지역에서도 많은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산업으로 연계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실감 미디어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실감 미디어 영역과 접해지게 되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들을 상호작용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감 미디어 자체의 발전 가능성, 또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그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서도 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관광이나 문화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감 미디어 센터를 실제 6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저희 이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나 실제 외국 합작 법인들도 지금 나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주 혁신도시 그러면 한전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도 이제 전력의 실감화 이런 쪽에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접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ICT 기업들은 그동안에 이제 SI 업체 이런 데 영역에서 영업의 영역에서 한계에 봉착했던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영역이 발굴되면서 문화 콘텐츠하고 접목을 통한 사업 영역이 지금 확장될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 업체들 이주나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업종 전환이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산업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다 적발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부과된 과태료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데다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장애인 차량이 얌체 주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니까 다른 곳에 이동하시라고 민원 주차장 이동하시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러 그렇게 우기시면서 이렇게 청사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지난 2012년 291건이 단속됐던 게 전부였던 전남에서는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순천과 목포, 여수 등 젊은 층이 많은 시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신고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국 최고였습니다.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은 노인 연령층이 많아 스마트 앱을 이용하시는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단속이. 올 들어 6월까지 과태료 2억 7천만 원이 부과되는 등 최근 5년 동안의 과태료만 7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억 8,600만 원이 거치지 않았고 미징수액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육군 소위 2명이 광주의 모 대학 ROTC 후보생 시절 20대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군 헌병대가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사건에 연루된 광주의 모 대학 소속 ROTC 후보생 등 3명의 사건 서류를 군 헌병대로부터 넘겨받아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5명은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한 20대 여대생을 만취하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순 사건이 68주기를 맞았지만 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갈 길이 멉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진압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지. 아닌 것도 덮어쓰여서 죽인 것인데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한계대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반란군의 관공서 장악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수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총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총을 쏴서 자빠지 넘어지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두 남매가 참 서럽게 커서 서럽게 살았죠.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 처리됐습니다. 미신청자 유족분들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자료로 만들려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 평화공원 조성과 피해 보상 등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은 벌써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빨갱이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을 가슴에다 품고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전남북이 호남권 정치협의회를 열고 공동으로 추진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에 맞춰 역사서 편찬과 문화유적 복원,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과 밀레니엄 파크 조성 등 11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도 명칭을 사용한 지 1000년이 되는 2018년 10월 18일에 기념식을 여는 한편 그 전까지는 각종 기념 행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연계시켜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가 어제 나주 혁신도시에서 출범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안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앞으로 5년 동안 32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또 벤처기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해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리산이 가장 먼저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오는 26일경에 방문하면 더욱 붉게 물든 피아골 단풍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작고 색이 고운 애기 단풍하면 단연 장성 백양사죠. 21일 울긋불긋 곱게 물이 들기 시작해서 다음 달 6일경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산은 23일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9일 이후에 일평균 최저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이미 첫 단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11월 7일경 무등산에 오르면 억새와 함께 고운 색을 뽐내는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해남 두륜산은요, 이달 말에 첫 단풍이 들고요. 다음 달 12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단풍은 일교차가 심한 덕에 어느 해보다 고운 색을 뽐낸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산으로 단풍놀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대학교 호심인재개발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서포터즈 오미자 팀이 광주 여성 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설립 10주년을 기념한 한중 국제미술교류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동신대학교 간호학과가 나이팅게일처럼 숭고한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선서식을 열었습니다. 곡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6 중국 문화주간 행사가 한중 미술교류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광주시와 호남대가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주 지역 미술인들과 중국 하북미술대 교수 등이 출품한 100여 점의 미술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금남로와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중국 문화의 날 체험 행사와 중국 요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미술품 전시회가 광주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유연 작가와 송필용, 허달용 작가 등 40여 명의 지역 중견 작가들이 참여해 그림과 조각 등의 소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고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광주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전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알려주고 올해 공제 예상액을 미리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또 최근 3년간의 개인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등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일 안개가 말썽입니다. 밤부터 안개가 짙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광주가 130m, 영광이 60m, 나주가 80m로 시정거리가 300m가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큽니다. 광주가 현재 12.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이 23도, 화순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이 24도, 장흥이 23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 안팎으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에는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